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이므로 현재 여당인 여당의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일 뿐 다른 사람입니다. 자, 1편, 2편의 중앙일보 탐사 보도 586 세대를 진단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여러 분야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50대 초반, 중반, 후반, 나이가 50대이고 8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을 갖고 있으며 60년대생 586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편에서 현재 여당인 박용진 의원이 386 세대가 20년간 독점을 하고 있다. 지금 50대 이후에 40대 또 30대 20대의 이런 젊은 층들의 정계 진출이 씨가 말랐다. 그런 얘기들을 2편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3편에는 더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386 세대는 현 인구 구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63만 명 중에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860만 명입니다. 총 인구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50년대생은 629만 명, 70년대생은 830만 명입니다. 숫자가 많으니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586 세대 때부터 대학생 수가 급증한 것도 586 권력의 큰 보탬이 됐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대학 본고사를 없애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히 제가 고3이었던 1979년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730 교육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정책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 제 기억으로 대학 입학시험 본고사 폐지, 두 번째는 대학생의 과외 교사 금지, 세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외부 학원 수강 금지였습니다. 본고사를 없애는 대신에 예비고사와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내신 제도가 그때 처음 생겼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졸업 정원제 실시로 대학 정원도 130%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130%를 뽑고 나중에 졸업을 어렵게 하자, 그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수가 80년에는 61만 명에서 85년에는 무려 136만 명이 대학생이 됩니다. 90년도에는 무려 158만 명이 대학생이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다수가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586 세대는 사람 수가 많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던 게 특징이었다. 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전반으로 세력이 빠르게 축적될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586은 저질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만 하면 기업에 척척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이번에 다가오는 정년 연장 수혜에도 은퇴 후에 국민연금도 알뜰히 챙길 수 있고, 이런 비아냥대는 글이 최근 20대, 30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586 세대는 지금 청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업이 쉬웠습니다. 50 시절에 삼저 시대, 달러가 낮고 유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이러한 호황을 타고 386 세대가 대학을 졸업할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중반까지 직장을 골라서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예 취업난이란 말 자체가 없을 때였다. 이들에게는 부의 축적도 손쉬웠다. 노태우 정부가 88년에 발표한 주택 200만호 건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386 세대의 주택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어 버린 셈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적으로 군부 독재에 가장 저항한 게 당시 386인데 동시에 군부 독재로 인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누렸던 게 또한 386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386 세대는 임금과 집값의 빠른 상승으로 수월하게 중산층으로 진입합니다. 386 세대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런 때가 다시 올까 싶을 정도로 복에 겨운 세대였다라고 회상합니다. 국가적 대재앙이었던 IMF 사태도 386 세대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기업마다 살벌한 해고 사태가 일어났지만 386 세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년병이라 대부분 감원의 칼날을 피해갔습니다. 386 세대의 윗세대인 1940년대, 50년대생들은 조직 상층부에 있음으로써 대규모 공백에 생긴 틈을 타서 고속 승진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IT 벤처 사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든 386 세대가 또한 새로운 리더들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김범수, 넥슨의 김정주, NC소프트의 김택진, 안랩의 안철수, 싸이월드의 이동형,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386 세대는 정년 연장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에 60세로 상향 조정된 법적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에 있어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386 세대는 취업부터 퇴직까지 걱정이 없는 유일한 세대가 되겠지만 그만큼 청년 세대의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86, 이른바 586은 학번과 출생연도로 정의된 세대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86 이꼬르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암묵적 등식이 깔려있다.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386 세대는 스스로 거악을 척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강하게 발현된 동지의식이 그들의 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경험은 386 세대 전체를 하나로 결속하는 끈이 되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한 명씩 투신하거나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던 세대, 또 이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대학생이 아니든 함께 역사의 아픔을 공유했다. 80년대를 살았던 젊은이들 모두가 민주화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동질의식을 바탕으로 한 386 네트워크는 여러 단체, 조직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87 항쟁을 전후로 교육계에 발을 들인 386 세대는 89년도에 전교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참여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민노총을 만듭니다. 이 전교조, 참여연대, 민노총,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지난 20년간 이러한 386 네트워크는 진보 진영의 최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386 세대의 끈끈한 동질의식은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대협 출신인 최홍재 신문명연대 대표는 386은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잘 몰라,
너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싸워봤어? 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386 세대에 대해서 1편, 2편, 3편으로 중앙일보 탐사 보도팀에서 창간 기획으로 마련한 신문 기사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신문 읽어드리는 남자, 비운동권 586 홍영표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편, 2편, 3편을 다 아울러서 비운동권 출신인 586, 저 홍영표, 모든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정년 연장의 기득권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586의 반성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과 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586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이번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의의 사도인 양, 공정의 화신인 양, 남들은 비판하면서 본인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던 그 민낯이, 그 위선의 민낯이 저희 586 세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민낯으로부터, 그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큰 의미로 얘기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느냐?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취직할 때부터 성공 가도를 큰 어려움 없이 달려오고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중산층이 되었던 이런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의 586 세대, 그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 포션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는 그 준 피해를, 아니 586이 누린 그 혜택을 나머지 윗세대 60대와 70대에게 또 아랫세대인 40대와 30대, 20대에게 고루 나누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 서민 홍영표가 이 586 세대 분석 1, 2, 3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586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586의 책임 있는 행동, 586의 나라와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민주화만 달려보고 민주화만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오히려 그 민주화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 투쟁 경력이 이제는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이제 더 이상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저도 586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86은 정말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하겠지만 자기의 민낯을 반성하고 또한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세대에게 나눠주는 그런 책임을 꼭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